서울 집값 이상 신호라. 2차 상승 시작됐다. 제가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일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0.2% 올랐습니다. 와, 놀라운 숫자죠. 지금 지난 3월 25일에 0.01%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폭을 점점 키웠거든요. 0.3%, 0.03%, 0.05%, 0.1% 이렇게 계속 상승폭을 키우더니 6월 24일에는 0.16까지 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일을 보세요. 0.20까지 올라갔습니다. 0.20이면 여러분 확실히 이상신호 맞습니다. 2021년 8월 23일을 보십시오. 0.22입니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시절에 지금 많이 어떤 상승폭을 키웠던 것처럼 지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1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요. 서울 집값 뜀박질하고 있다 이런 표현, 오르고 또 오른다 이런 표현, 똘똘한 한 채는 더 올랐다 이런 표현이 지금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서울 집값의 상황은 분명히 이상 신호가 포착이 됐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가 지금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벌써 15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서울 집값만. 15주 연속 상승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상승폭을 0.2까지 키웠다는 것은 본격 상승할 수 있다. 2차 상승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이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 보십시오. 지금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 기함을 토할 노릇입니다. 입이 딱딱 벌어집니다. 5월 달에 평균 거래 금액이 11억 9,554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당연히 사상 최고치입니다. 2021년 9월에 11억 1,655만 원도 있었고요. 2022년 4월에 11억 5,778만 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5월 11억 9,554만 원, 거의 12억이잖아요. 평균 거래 금액이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집이 거래가 된다고 하면 항상 말입니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야, 이거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로 많이 올라갈 그런 신호가 보입니다. 게다가 거래도요. 거래량도 5월에 5천은 못 미쳤지만 4,974건까지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러분 서울 집값에 이상 신호가 왔다. 평균 거래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몇 변을 경신을 하고 있다. 여기다가 거래량도 늘어난다. 당연히 서울 집값이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들이죠. 이런 지표들을 보면 솔직히 겁이 납니다.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수도권 집값도 올라가거든. 지금 수도권 집값도 말입니다. 지난 4월 8일에 0.01이 올라가더니 7월 1일에는요 0.10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승폭을 여기도 늘리고 있죠. 수도권 집값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전국 집값도 상승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0.03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결국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수도권 집값도 끌어올리고요. 전국의 집값도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전세 가격이 59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면요 결국은 매매값을 밀어 올리거든요. 지금 전세값이 59주 연속 상승입니다.
진짜 엄청난 상승이죠. 이게 보시면 2023년 5월 29일에 0.01%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계속 전셋값은 상승 곡선만 그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셋값이 올라가면 밀어 올리는 것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거래량도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물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1일에 82,292건이었는데 7월 4일에는요. 81,981건이거든요. 연초 대비하면 10.9% 많습니다. 73,929건에 대비하면 8,052건이 많아서 81,981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뭔가 조짐이 나쁘다는 거예요. 4월 11일에 82,000건이 지금 7월 4일엔 81,900건까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매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매물을 거둬들인다는 뜻도 됩니다. 물론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2023년 1월 2일에 5만 건 정도 됐잖아. 49,198건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요. 매물이 줄어든다. 아파트의 어떤 상황이 더 수요는 많아지고 물건은 줄어든다. 이러면 집값이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집값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집값 이상 신호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거래 건수도 보면 6월 달에 4,251건 서울에만 벌써 4,252건이에요. 오늘이 7월 5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6월 달은 5,000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6월에 거래된 것은 7월에 신고하잖아요. 7월 말까지 신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4,251건 이것은요 5,000건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 달에 거래 건수가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가격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래 금액도 6월에 보면 11억 3,458만 원입니다. 그러면 6월의 거래 금액 이것은 마지막 날까지 가면 12억도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또 역대 최고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집값이 또 올라간다는 신호가 포착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급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심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강남의 집값들을 보면 말입니다. 1월하고 지금하고를 보면 집값이 많이 차이 나는 데는 3, 4억씩 차이가 납니다. 2024년 1월에 17억, 18억 예상했던 그런 집값들이 지금은 21억, 22억까지 올라가 있는데도 많거든요. 서울 송파만 하더라도 헬리오시티도 그렇게 올라가고요. 문정 패밀리 타운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역세권의 대단지, 로얄동, 로얄층은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이번 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성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동구도 가보면요. 이번 주만 0.59% 올랐거든요. 이 정도면 폭등입니다. 마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구도 0.33% 올랐습니다. 용산구도 0.35% 올랐고요. 오르는 속도가 장난 아니죠. 성동구의 레미안 옥수 리버젠 이거 말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일에 19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이거 5월에 같은 면적이 1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7억 7천5백 많아도 18억 9천이에요. 그러면 1억 이상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1월로 가면 달라지겠죠. 1월에 가면 더 떨어진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집값 자체가 지금 지표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대책도 마련하고 공급 중심의 정책을 앞으로 계속 펼 거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어떤 급등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심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통제도 못하고요. 심리가 그렇게 흘러가면 그 심리가 대세가 되거든요. 대세가 됐을 때는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두렵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그런 느낌이 완연하게 들거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 부동산 저는 집 사는 거 반대입니다.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무주택자인데 나는 집을 꼭 사야 되겠다.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무주택자인데 집을 꼭 사야 되겠다.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집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살 수 있으면.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갚으면 되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 조금 무리하기는 사실인데 저는 무주택자였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집을 샀거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항상 사야 됩니다. 역세권이 돼야 되고요. 대단지가 돼야 되고요. 로얄동의 로얄층 저는 그것만 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은 현금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요즘 집값을 보면 이상신호 있는 거 분명하고요. 정부가 아마 예상보다 빨리 대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더 두고 보면서 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은 제가 봐서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하시는 분들은 강남 똘똘한 한 채 하시는 거는 뭐 별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강남 똘똘한 한 채는 많이 모이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지방에 투자를 한다든가 어나더 하우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하시고 똘똘한 한 채 외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